노다지 설전.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은요, 그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 자산, 그러니까 IP 전문 기업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과거에는 연평균 94%라는 정말 놀라운 매출 성장을 보였는데 2025년 올해는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국내 칩 개발 과제가 줄면서 성장에 잠시 주춤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현재 어려움을 딛고 이 AI 반도체 시장 성장의 기회를 잡아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어떤 기술력이나 시장 지위, 미래 전략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실적 정체 상황하고 또 높은 비용 구조, 그리고 핵심 수익원이 되어야 할 로열티 매출 확대가 좀 불확실하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면 단기적인 어려움이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그 도전 과제가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핵심 경쟁력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인공지능 연산의 핵심인 NPU, 그러니까 신경망 처리 장치랑 메모리 시스템 관련 IP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랄까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지난 5년간 보여준 연평균 94% 매출 성장. 이게 바로 그 기술력과 시장 수요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칩 하나 개발하는데 정말 수백, 수천억 원이 들고 실패 위험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검증된 설계 자산, 이 IP의 가치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미 70건 넘는 프로젝트 경험에 30곳 이상의 고객세를 확보했고요. 특히 최근에 그 일본 주요 자동차 기업하고 계약한 거, 이건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봐야죠. 또 LPDDR5X 같은 최신 고성능 메모리 표준 IP, 이게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아주 큰 기업들이 아직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인데 이 틈새 시장을 아주 잘 공략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CXL, 칩넷 같은 차세대 기술 IP 개발로 미래도 착실히 준비 중이고 2026년에는 손익분기점, BEP 달성을 목표로 비용 절감 노력도 하고 있고요. 네, 그 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요. 과거의 그 눈부신 성장은 분명 주목할 만하지만 올해 성장 목표가 작년 수준 유지라는 점, 이게 국내 연구개발 과제 축소라는 외부 요인에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주 수입원이 아직은 그 계약 시점에 받는 라이센스, 그러니까 기술 사용권 판매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약간 불안한 요소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면요, 고객사가 칩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마다 꾸준히 들어오는 로열티, 즉 경상기술료 수입이 정말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국내 텔레칩스를 제외하면 의미 있는 규모의 로열티를 발생시키는 고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로열티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려면 제 생각에는 시간이 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400억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비용도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죠. 물론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2026년 BEP 달성을 목표로 한다지만 그게 계획대로 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 CXL,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같은 핵심 미래 기술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2027년 이후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실제 제품이 나오고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실적 예측을 좀 어렵게 만들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중요한데요. 저는 이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1분 계약 성공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만약에 내년에 정부 R&D 예산이 다시 회복된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다시 반등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비용 구조 개선 노력 역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하에 진행 중입니다. 해외 인력 조정 등을 통해서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절감한다는 목표는 단순한 희망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증가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국내 시장 회복 시점은 여전히 좀 불투명하고요.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서 BEP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은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 구조를 언제 구축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아직은 라이센스 매출 의존도가 높아서 변동성이 크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요. 이 MPU와 메모리 시스템 통합 솔루션은 AI 시대에 최적화된 정말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4나노 초미세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IP 개발에 성공한 사례처럼 기술 리더십도 확실히 갖추고 있고요. IP 산업 자체가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한번 확보한 시장 지위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기술적 우위 분야가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그런 글로벌 공용 기업들과 비교하면 전체 연구개발 규모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모든 시장 요구에 완벽하게 다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CXL이나 칩넷 같은 신기술이 시장에서 주류가 되는 시점이 만약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선제적으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질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개발 중이고 또 글로벌 유수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로열티 매출도 텔레칩스를 시작으로 점차 일본, 중국 같은 해외 고객사로부터 발생하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와의 협력 강화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하지만 CXL 양산 시점인 2027년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칩넷 기술 역시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크지만 이것이 언제 실제 로열티 매출 증가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정 파운드리나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기술인 NPU와 메모리 통합 IP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고객 기반과 기술력, 그리고 틈새 시장 공략과 비용 효율화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잠재력,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잠재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실적 정체와 높은 비용 부담, 그리고 CXL 같은 미래 기술의 상용화 시점 및 시장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단기적인 위험 요소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은 얼마나 빨리 안정적인 로열티 매출 구조를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명하느냐가 향후 성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미래는 AI 반도체 시장의 역등적인 변화와 또 회사의 전략 실행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한 이런 상반된 관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